자, 이번 시간은 운문의 2강 시의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에서 우리 주로 시에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면 찾기가 좀 편해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자, 화자 저번 시간 배웠죠. 자, 대상 오늘 시간 배울 거고요. 시간 공간 나오면 밑쳐놓고요. 자, 색채어 나오면 밑쳐놓고 음성 상징은 의성 태어 나오면 밑쳐놓고 대꾸법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주로 서술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표시해놓고 나머지는 만약에 지나쳤으면 서술어만 쭉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주로 고전에서는 가사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가사에서 이런 거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먼저 1번 자, 시적 상황이라는 거는 처지라는 말을 표시하는데요. 시 속에 드러난 전체적인 정황이야. 자, 화자가 처한 시간, 공간, 밑줄 쳐놓고, 자, 심리적, 정서적, 서술로 해당되는 거고, 자, 모든 상황이 나타나는데, 자, 시간, 공간을 표시해놓고 이렇게, 자, 시간, 공간은 상황을 나타내고요. 상황은 분위기를 조성해주고요. 분위기는 시적 화자의 심리와 관련된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를 잘 켜놓고요.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상황은 긍정이냐, 자, 부정이냐. 요것만 하면 되고, 우리가 상황이 좋은데, 놀기 바쁜데, 시나 글 같은 걸 쓰진 않죠. 대다수가. 자, 대다수가 부정인 상황일 때, 괴로울 때 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 긍정인 경우는 거의 뭐 시에서는 거의 하나죠. 자, 자연 속에 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자연 속의 풍류 그럴 때 자연 속 노는 경우 긍정인 경우 많죠. 이거는 선생님 자연 속의 풍류는 뭔데요? 풍류는 노는 거잖아요. 이건 단어로 찾으면 돼요. 이렇게 단어로. 자, 단어로 강하고 호수야. 그럼 얘가 자연 속에 있는 거야. 대의법 썼죠. 강산, 청풍명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는 자연 속에 놀고 있는 거야. 긍정의 상황이야. 백구는 흰 갈매기야. 임천, 수풀이 우거진 곳이야. 그 다음에 연하는 안개하고 노을이야. 자, 살림, 그 다음에 흥, 즐거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는 자연 속에 놀고 있는 거야. 대다수가 다 부정이죠. 부정.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야? 이별이죠, 이별. 이별, 부재, 존재할 게 존재하지 않는 거. 한, 허무, 뭐 좌절, 절망,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비애 뭐 이런 것들. 자, 요렇게 이제 고전에서는 얘가 한 50% 나오고 얘가 한 40% 나오죠. 이별 나오면 그냥 단어로 찾으면 되게 단어로. 님이 내 곁에 있는데,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단어에, 자, 여기는, 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별 속의 그리움이야. 아니면, 고향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고향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님하고 고향 나오면, 얘는 상황은 이별이고, 정서는 그리움이다. 그냥 이렇게. 똑같은 시 찾으려면 이게 단어로 찾으면 돼. 이렇게. 자, 상황은 이 정도 해놓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여기는. 자, 이번엔 이제 시적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상. 대상이 없는 글은 없죠. 비문학이 됐던, 문학이 됐던. 자, 대상은 뭐냐? 무엇을 얘기할 거냐고. 무엇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 무엇을 얘기했냐,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 그러면 이 무엇 때문에 이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얘가 중심 소재가 되겠죠. 이렇게. 소설에서는 특정 제재라는 말 쓰는데요. 똑같은 말에게 특정하게 필요한 소재다. 이런 뜻이고. 자,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라고, 무엇을 얘기할 거냐, 무엇에 대해서. 그럼 먼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자 찾고, 이번 시간에 그 대상 찾는 거 체크를 꼭 해줘야겠죠? 자, 먼저 찾기. 자, 먼저, 1번.
제목을 봐. 제목을 본다. 우리 시에서는 위나 아래에 시인과 함께 제목을 써주죠. 자, 제목을 본다. 보통 밑에 써주죠. 이렇게. 예를 들면 신경님의 농무 했을 때 주로 이제 밑에 이렇게 써주죠. 농무가 신경님이 시인이고 농무가 제목이잖아. 그러면 제목을 봤더니 이 제목에 이렇게 사람이 나왔어.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왔으면 예를 들면 서경주의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때문에 썼다고. 이게 대상이야. 요거 하나 기억해놓고. 자, 두 번째 봤더니 제목을 봤더니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육사의 절정 하면 얘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뭘 갖냐? 대상이 아니라 우선은 상징 의미를 가져요. 상징 의미 할 때는 제목을 먼저 본다고. 얘는 상징 의미를 갖는다. 그럼 상징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상징 의미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야. 아우, 이놈의 볼펜 더럽게 안 나오네. 아우, 이놈의 볼펜 버려버려야지. 그럼 볼펜의 상징 의미는 부정이겠죠. 먼저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상황도 긍정 부정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조건 다 서술어 아니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더럽게 안 나오네? 버려버려야지. 부정이겠죠. 자, 플러스 얘가 이 시에서 어떠한 기능과 똑같은 말이 역할이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자세히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다시 얘기하면 상징이란 말 나오면 어디를 본다고요? 자, 먼저 제목을 봤더니 제목에 사람이 안 나오면 상징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 상징 의미하고 거의 똑같은 게 내포적 의미, 내적 의미, 함축적 의미 비슷하죠? 이런 말이 있다. 자,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찾으면 돼요. 제목을 봤더니, 제목을 본다. 제목에도 사람이 안 나와. 사람이 없어. 그럼 상의 의미를 갖겠죠? 여기야. 그러면은 대상이 없을 수 없잖아. 무엇에 써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글은 없다고요. 이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러면 얘는 본문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대상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 얘가 대상이야. 근데 거기서 주로 반복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심 대상이겠죠. 그러면 선생님, 제목에도 사람이 나오고 본문에도 사람이 나오면 이건 어떤 거냐? 다 대상이에요. 근데 중심 대상은 제목이 중심 소재니까 얘가 중심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목을 봤더니, 아니면 본문을 봤더니 제목이나 본문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어요. 대다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육사 절정 같은 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제목의 명사가 요게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놓고 제목의 명사가 대상이 된다 해놓고, 자, 참고해야 할 거는 자연 속의 풍류는요, 나 혼자 가서 놀아요. 근데 누군가가, 보통 자연 속에 놀았던 사람들이 사대부였겠죠. 심부름할 아이는 필요하잖아. 걔는 노는 아이가 아니야. 자, 노는 거는 거의 대다수 혼자 놀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자연 속에는 혼자 놀아. 자, 그러면은 나 혼자 노는데 대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은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고양이 뭐 땅 보러 가겠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사람이 아니지만 얘는 대상으로 인정해준다고. 이렇게 인정 잘 해놓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에서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우리가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화자, 체크해야겠죠? 자, 대상, 화자는 시에서 말해준 사람이야. 시간, 공간. 자, 그 다음에 색채어 밑쳐놓고, 음성산지, 의성어태어 밑쳐놓고, 대구법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나머지 대다수 서술하고 했죠? 자, 상황은 화자가 처한 시간, 공간,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심리적인 모든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주로 이제 공간이나 시간 많이 물어보니까 밑쳐놓고, 자, 얘는 상황이야. 상황은 분위기를 조성해줘요. 상황은 처지야. 이거는 시적 화자의 심리와 관련된다. 저렇게 해놓고.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상황이 보통 긍정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노는 거 거의 대다수가 이거야. 강하고 호수야. 강산, 강하고 산이야. 대유법으로 얘는 자연이야.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야. 백구는 흰 갈매기고, 꼭 자연이 꼭 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바다도 있을 수 있고 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임천 숲을 임자야. 숲을과 냇가가 있는 곳. 연하는 안개하고 녹을 자연 얘기하는 거야. 산림, 자, 자연. 흥, 즐거움, 자연. 자, 부정은 이별. 이별 나올 때 단어는 똑같은 걸 찾아내는 님, 고향 나오면 이별 속에 그리움 얘기하는 거고, 부재, 한, 허무, 좌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오, 보통 찾기는 뭐 어렵지 않죠. 자, 찾기는 상황을 찾는다는 거는 보통 서술어나 수식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술어하고 수식어는 주로 관형어야, 관형어. 보면은 찾을 수 있고, 자, 플러스 어휘를 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은 너무 험하고 더럽다. 그러면 여기가 서술어니까 얘 상황은 부정이겠죠? 그럼 이게 서술어야. 이거 같은 거는 기본형이 있는 용언,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자, 어간, 안 변한 게 어간, 뒤에 변하는 게 어미, 어미가 변한 걸 활용하는 언어의 준말이 용언. 그러니까 용언은 동사미 형사야. 험한다, 안 되게 형사고, 더럽는다, 안 되게 형사겠죠? 그러니까 용언인 동사 형사가 맨 끝에, 문장의 맨 끝에 서술어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험하고,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험하다가 기본형이고 더럽다가 기본형이잖아. 그러면 얘가 기본형 있는 게 문장의 맨 끝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수식어인 관형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자, 아니면은 이별이라는 단어 나왔으면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대상은 시에서 말하고자는 무엇을 얘기할 거냐고. 무엇에 대해서 중심 소재고 특정 제재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먼저 제목을 본다고. 제목을 봤더니 제목에 사람이 나와. 서정주의 어머니. 뭐 예를 들면은 하나 들을까요? 한영훈의 나룻배와 행이 이렇게 따올게요. 이게 제목이야. 그러면 이 행위는 사람이잖아. 그럼 얘가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이 중심 대상이 청자도 대상이 되겠죠. 화자는 난데 나를 뺀 너는. 너 일로 와봐. 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 제목을 봤더니 사람 남인 대상. 얘는 대상. 제목을 봤더니 사람이 안 나와.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얘는. 그럼 얘는 상장 의미를 갖는다고. 그럼 얘가 중심소리니까 본문에 나오겠죠. 그럼 얘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서술어 수식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본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대상이 없는 시는 없다고 했죠. 대상이 없는 글은 없다고 했고. 자, 사람이 안 나와 제목에. 그러면 본문에서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대상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주로 반복되거나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럼 제목에도 사람 나오고 본문에 사람 나오면 제목의 명사인 사람이 중심 대상이라고. 자, 제목에나 본문에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제목의 명사가 대상으로 인정하면 되고요. 자, 참고 자연이나 고향은 사람이 아니지만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여기까지가
자, 우리 운문의 2강의 시의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표현기법 중 수사법 중에서 역설과 반어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